안녕하세요. 상해 1% 트레이더 주식교자 김은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 2차전지 테마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천 테마. 지금은 초전도체가 엄청나게 강하죠. 2차전지 테마의 수급이 초전도체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 그리고 초전도체도 엄청나게 지금 높은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이제 아직 그 발표할 때까지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퀀텀 연구소에서 발표만 기다리고 있고, 그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 가운데 2주 동안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초전도체 테마가? 아니죠.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제 초전도체 쪽에서 수급이 많이 이제 빠져나간다 하면은 2차전지 쪽으로 어느 정도 돈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2차전지는 글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조정이 아직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하나 제가 조금 확신하는 거는 MSCI 그 이제 리밸런싱 이후 9월 1일이죠. 전후로 이때 전후로 시세를 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2차 전지가 조정이 깊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에서 수급이 빠져서 2차 전지로 들어오면, 이 수급이 바로 들어오면 우리 2차 전지 주주분들은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했을 때, 자, 초전도체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는데 2차 전지 쪽으로 안 오고 다른 테마로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제 그 테마를 매매를 잘 해야겠죠.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기간 조정이 좀 더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좋은 구간 와서 지금부터 조금씩 잡아가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조금씩 잡아가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테마,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마는 AI와 화장품 테마죠. 요렇게. 여기 좀 잘렸네요. 그래서 요 정도. 이런 거를 잘 매매를 하신다면, 물론 그 초전도체에서 수급이 2차 전지로 빠져나갈지 이쪽으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되거든요. 보면서 어디로 수급 이동을 이제 하는지 보면서 하면은 매매를 하면 더 쉽겠죠. 물론 뭐 나는 AI야, AI 쪽으로 정했어. 그럼 AI를 잘 모으다가 여기 초전도체에서 빠질 때 AI가 오르면 더 유리하겠죠. 이것만 보고 있는 분들은. 하지만 초전도체에서 수급이 빠지는데 AI 쪽으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얘가 빠질 때, 이쪽에서 수급이 빠질 때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물론 이미 지금 잡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높은 구간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먹을 구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차전지 테마도 당연히 보고요. 그리고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손실이 아직 많이 나고 계시겠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해야지만 제가 또 살아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손실을 꼭 2차전지에서만 메꾸는 게 아니고 다른 테마 매매하면서 2차전지는 2차전지대로 수익 날 수 있게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이제 2주 남았죠? 8월 중순이고 2주 남았는데 제가 매달 무료로 효자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8월 말에 공지를 할 거예요. 공지, 그 커뮤니티에 있죠? 커뮤니티에 제가 공지를 하고 9월 1일 날 다시 오픈합니다. 지금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고요. 다음 9월 달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겠죠? 여기 이제 신청 제가 8월 말부터 할 거니까요. 이제 수익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그 효자 카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죠? 무료고요, 여러분들. 유료 권유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이 유료는 제가 나중에 진짜 뭐 자격증 같은 거 다 따서 투자 뭐 회사를 만들 때, 그때 제가 유료 뭐 저런 걸 하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없으니까요. 무료로 여러분들 수익 내시면 되겠죠. 지금 8월달 효자 식구들 어때요? 우리 너무 지금 분위기 좋죠? 그래서 9월달도 이제 조만간 시작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요약해온 거를 살짝 보면요. 오늘은 장을 쉬었어요. 요게 8월 13일이 아니고 14일이었죠. 그래서 국내 증시 요약을 하면은 초전도체가 이번에도 셌고요. 그리고 중국 화장품 이쪽 테마도 오후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유력해요. 초전도체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 이쪽으로 이제 갈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근데 모르죠. 이거는 이제 제가 힌트를 얻은 거는 시간 외에서 이 화장품, 관광 뭐 이런 애들이 싸그리 올랐죠. 다 오르고, 제가 마녀공장은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마녀공장도 되게 좋았습니다, 어제. 그래서 얘네, 그리고 뭐 지금 어제 뉴스가 나왔죠. AI나 그리고
로봇. 이것도 뉴스가 좋긴 한데 시간 외에서는 지금 관광, 화장품 이쪽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수급 이동이 이쪽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여기로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초전도체가 상한가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 풀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이 풀린 건 아니고 몇 종목 풀렸습니다. 서남도 풀렸지만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마이너스 0.12%.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전까지는 적어도 세지 않을까. 아니면은 수요일 오전까지 강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하루 종일 강하다가 오후 이제 2시 반 넘어서 그때부터 이런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폭락, 이번에 급락 이런 게 수요일 내일 아니면은 목요일에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봐요. 글쎄 어떻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갈 때도 조정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으면서 올라가야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 건강한 상승이 되겠죠. 이런 거는 건강한 조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첫 눌림을 무조건 또 할 거고요. 첫 눌림으로 제가 항상 많이 먹죠. 많이 먹고 단기간에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첫 눌림. 그래서 건강한 조정이 이제 올 거고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도 이런 거 지금 뭐 너무 2차전지에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물량 조금이라도 해서 이런 거 한번 반등 크게 먹고 다시 2차전지 밑에서 모으는 거 밑에서 잘 모아서 MSCI 리밸런싱 그 전후로 잘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약을 하자면 어제 그 월요일 날 오후에는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는 얘네가 치고 올라왔지만 내일 수요일 장 시작하고 AI나 로봇 쪽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초전도체가 내일도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오전까지는 강할 것 같아요. 초전도체는 저는 오전까지는 강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 자 약세 테마는 뭐였나요? 당연히 2차전지 그리고 MSCI 편입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이 심했었습니다. 개파락이 심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하지만 이제 매수세가 밑에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모습 개파락한 것보다는 다 상승해서 끝났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원래 개파락 안 좋은 경우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개파락을 했어. 종가가 여긴데 이만큼 개파락을 했는데 이런 음봉 장대 음봉이 나오는 이런 하락 이런 게 안 좋은 거죠. 하지만 개파락을 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서 끝났다라는 거는 그래도 저는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일단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이고, 이게 왜 그런지 자꾸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MSCI 편입 테마도 4종목이었죠? 다 개파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파락한 이유가 이 4종목, 뭐, 하나오션, 그리고 JYP 있었고, 한미반도체 있었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저는 여기서 개파락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개파락을 했는데 에코프로가 개파락을 하니까 2차전지가 엄청나게 이제 다 같이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했고 일단 금양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제가 호재 기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뭐죠? 리튬 탐사권. 중국에서 얼마에 팔렸나요? 1800배. 1억짜리가 1800억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1800배. 이런 거. 그래서 금양도 개파락은 했지만 쭉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제 호재만 남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역배열이고 2차전지 전체적으로 역배열이면 어때요? 주가의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이제 2차전지 같은 애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수급이 들어와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런 타이밍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그거는 이따 제가 차트 볼 때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제가 매일 찍고 있죠.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효자방분들,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이렇게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다른 테마를 설명하는 것도 다 2차전지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2차전지 주주분들은 이런 거를 다 아셔야지 이제 언제 돈이 들어오고 어느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알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수익이 더 크게 나겠죠.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지금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조금만 더 요약을 하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금투 연기금이 지금 9거래일 이상 연속 매도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보시죠? 코스피로 볼까요? 이런 식으로 기관계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연속적인 매도는
어때요?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죠. 이런 외인 기관 쪽에서 연속적인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연기금 계속 나가죠. 사모펀드도 나가고 금투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스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코스피가 이렇게 지금 우량주 중심으로 많이 나가고 있대요. 그러면 코스닥도 당연히 위험하겠죠. 하지만 코스닥은 아직까진 괜찮아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그래도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나 뭐 이제 2차전지 애들이 이번에 조정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조정이 꽤 많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30조가 증발을 했다고 해요. 보시면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자, 2차전지 광풍 끝났나? 4개 종목 시총 보름새 30조 증발. 포스코 에코프로 그룹축 시총 173조에서 142조로 전문가들 고점 진화 조정 기간 들어가는 것으로 봐. 자, 이런 기사가요, 여러분들 언제 많이 나오죠? 떨어질 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기사는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자, 이런 기사가 나오면 어떨 때예요?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 이런 기사 더 넣어달라고 하겠죠. 공포감을 유발을 해서 어떻게 해요? 주가를 더 떨어뜨리고 자기네들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 조정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저는 환매, 그러니까 쇼커버링이 들어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걔네가 물론 계속 가져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공매도 세력들도요, 단타 공매도 세력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HN, 에코프로 HN도 지금 뭐 반등 안 나오고 계속 눌리죠.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를 계속 버텨준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도 이런 데서 이제 환매를 한다고요. 쇼커버링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때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등을 하면서 내려가겠죠. 물론 이번 주에 저는 반등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크게 한번 나오고 MSCI 아니면은 뭐 다시 고점까지 가면 더 좋죠. 신고가를 가면 더 좋은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하락 추세입니다. 제가 뭐 이제 하락 추세인데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저는 덜 아프고 무조건 수익을 이제 내게 해드리려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락 추세가 맞고요. 당연히 힘도 너무 약해졌고 우리는 반등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반등이 이제 나오기 전에 최선의 방법, 그 손실을 낮추는 최선의 방법은 반등 나오기 전에 우리가 잘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당연히 저도 2차전지 주주분들께 눈치가 보이고, 제가 또 끝까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서든 수익으로 나오게 항상 해드리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 또 뭐 설명하다가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미증시, 꼭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장이 쉴 때 좋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7%나 올랐어요. 그거는 모건 스탠리가 AI 관련주에 대한 낙관론, 유효 분석 리포트가 나오면서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미장이 아직은 시작을 안 했어요. 지금 밤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이제 곧 시작하겠죠. 근데 미선물이 지금 좀 안 좋죠. 그 이후에는 지금 미선물이 마이너스 0.36%인데요. 그 이유는 미 국채 금리 수익률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지금 뭐 리먼 사태 2008년 이후에 그때 가장 높았었는데 이번에도 차트가 거의 이 고점까지 왔다 이거예요. 미 국채 금리 수익률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지수,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당연할 수밖에 없죠. 이런 뭐 안전자산, 국채 금리 이런 것들 올라가면 우리 위험자산 주식은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면 위험자산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하락을 해줘야지 미장이 좋을 거고 기술주들이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2차전지 및 대형주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미 국채 금리 미 국채가 계속 좋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미증시가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 지수도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초전도체 테마, 저런 이제 미국의 영향을 안 받는 그런 테마들, 개별 테마들, 그런 애들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속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악재, 세계 증시에서 악재 기사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판 리먼 사태 터지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중국도 옆에 있어서 경제적인 저런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 지급 중단이 됐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아시아 증시를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거의 그냥 뭐 보합 수준? 아직까지 오늘 우리나라만 쉬었죠. 뭐 오늘까지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미선물이 좋으려면 저런 것도 이제 미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저것도 그렇게 좋은 기사는 아니고 약간 악재성 기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만약에 미증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박스권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추천 테마는 로봇 AI, 중국 화장품 요 정도가 되겠죠. 그 중에서 제일 안정적인 거는 당연히 이거겠죠. 중국 유커 관련주, 관광 관련주. 이게 가장 저는 좋아 보이고. 근데 끼는 모르겠어요. 얘들도 올라갈 때는 되게 센데 얘들도 이렇게 한번 눌릴 때 엄청나게 깊게 누르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뭐 만약에 그 우리 초전도체 주주분들은 수급 이동이 이제 딴데 뭐 화장품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초전도체 다시 눌림 잡으셔도 돼요. 많이 급락하면은 밑에서 잡아도 되고.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도 초전도체 막 너무 배 아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면 이번에 급락할 때 잡으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전도체랑 2차전지 두 개 빼면은 저는 그나마 제일 볼만한 거는 아직까지는 중국 화장품 그리고 로봇이랑 AI는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단 요약본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초전도체 테마에서 급락 및 수급이 빠져나가면 어떤 테마에 돈이 들어오는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겠죠. 요거 있고, 요거는 여러분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다면 요거를 무조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거는 여러분들 주식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해서 주식을 하는 날 이런 걸 잘 보면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케이. 이제 전체적인 이런 세계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이런 이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말 길었죠? 그래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자, 그리고 그 초전도체 중에 이제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뭐냐면 5배 오르니 팔아버리네. 초전도체 테마주 최대 주주 매각 논란. 우리 2차전지가 이번에 급락을 하게 됐던 기사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금양과 에코프로, BM의 임원 매도 매각 논란 그런 뉴스가 있었죠. 항상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다. 그거는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최대 주주랑 임원들이 팔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대 주주나 임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욕심 나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저런 최대 주주 임원들이 매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물량이 많죠. 그러면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투매로 이어지고 투매는 또 투매를 불러서 급락이 나오게 되겠죠. 2차전지 때도 그랬고요. 지금 벌써 이제 슬슬 이런 내용. 요거는 근데 서남에서 공지를 했었어요. 그때 서남 말고도 뭐 다른 종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이제 뉴스가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초전도체도 고점 부근에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서 2차전지 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아도 물론 저도 지금 저는 HN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금양, 포스코홀딩스 다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는 20선을 떨어졌죠. 20선을 깨고 떨어졌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번 영상에서 금양은 시가가 기회다라고 했어요. 근데 금양 같은 경우는 시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저도 좀 당황을 했는데 아무튼 시가가 거의 최저점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얘도 보시면 외국인이 좀 들어왔네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코프로 HN이랑 BM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외국인 순매도 1위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HN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에코프로 HN부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요즘 엄청나게 들어와요. 이거 왜 이렇게 들어올까요? 뭐가 호재가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2차전지들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데는 많이 나가고 있죠. 외국인들이. 근데 그거와 다르게 HN이랑 BM 같은 경우도 1조 넘게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네요. 에코프로도 많이 들어왔죠. 에코프로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모으는 외국인들은 언제 매도를 하는 외국인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리밸런싱 이후 이제 매도를 할 생각이겠죠? 지금 이렇게 많이 모았다는 거는 당연히 그만큼 물량을 받아주는 세력이 있어야겠죠? 이거 개인들이 지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받아요. 왜냐? 지금은 개인들도 이 위에서부터 에코프로도 그렇고 BM도 그렇고 2차전지 전부 다 이 위에서 물려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조정 올 거다. 조심해라.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MSCI 전후로, 발표 전후로 이렇게 조정 나올 거다라고 했죠. 근데 생각보다 조정이 저는 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니까 반등을 하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크게 반등하고 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얘네들도 외국인들도 계속 물타는 중이에요. 위에서 산 외국인 세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점에서 샀으면 계속 매수를 하면서 물을 태워서 평단을 낮추고 어느 정도 위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모으겠죠? 이렇게 내려오면. 그래서 그 생각이 아니면
그냥 MSCI 그 리밸런싱까지 전까지 계속 모으는 거예요. 계속 모으다가 우리 1조 이상 들어온다고 하죠. 거의 1조 뭐 9천억이었나요? 에코프로 쪽에만 패시브 자금이. 그러면 이거 통째로 이쪽에 넘기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주주분들은 내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내일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내일 왜 중요할까요? 내일이랑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테마의 대장이 정지가 풀려요. 하루 정지였죠, 어제? 그래서 내일 정지가 풀리는데 보통 정지가 풀리고 급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전에 슈팅 나오고 나서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를 잘 봐야 돼요. 이때. 왜냐? 이때 2차전지 쪽으로 돈이 안 들어와. 생각보다 돈이 안 들어오면 기간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돈이 이쪽으로 돌지 못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림. 언제까지? 9월 1일 전후로. 하지만 여기서 이제 떨어졌는데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등. 근데 반등도요, 여러분들. 지금 역배열의 반등이거든요. 역배열의 반등이고 지금 세계적인 증시에 호재가 그렇게 없어요. 큰 호재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은 여러분들이 이제 2차전지 주주분들 많이 물량 갖고 계신 분들은 평단 살짝 밑에 올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보세요. 왜냐? 미증시는 항상 8월이 안 좋았대요. 항상 약했대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은 나 그냥 끝까지 MSCI까지 그냥 계속 모을 거야. 모아서 리밸런싱 이때 이렇게 주가 올라가면 그때 팔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내 평단 정도 왔을 때 반 정도 물량을 줄여놓고 다른 테마를 다른 테마를 에서 잘 매매하시다가 9월 한 이제 말쯤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 판단 하에 어떻게 하실지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내일 아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금요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시기는 당연히 이 초전도체가 수급이 빠져나갈 때 바로 2차전지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일 좋고.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요. 에코프로부터 볼게요. 다시 역배열이 됐어요. 역배열이 됐는데 분봉으로 보면 이런 거 개파락을 하고도 이제 여기서 개파락을 했죠. 시가 여기 초록색 선 보이죠?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다시 올라온 점, 시가까지 뚫었다가 이런 거. 그리고 거래량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거래량 없이 줄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조정 중에서는 우리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반등이 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면서 건강한 조정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저 20선 만약에 반등하게 되면 이번에도 당연히 20선, 이 노란선을 힘있게 강하게 뚫어주는지 체크입니다. 항상 우리 역배열에서는요, 여러분들 항상 똑같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 21선이 굉장한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역배열일 때는 간단합니다. 이 21선을 저항을 얼마나 그러니까 수급이 집중되면 어떻게 돼요? 힘있게 이 저항을 뚫어주는지 봐야겠죠. 뭐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21선 저항 받고 이렇게 다시 떨어졌다가 이런 게 아니고 다시 치고 다시 떨어지고 결국 또 치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쫙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당연히 에코프로가 저는 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이제 가장 큰 MSCI 패시브 자금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항상 금양이 가장 강하게 오릅니다. 왜냐? 금양의 세력이 엄청나게 힘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시총이 크다 보니까 거대 세력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에코프로는. 하지만 금양 같은 이런 종목은 아마 얘네도 세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거대 세력, 압도적인 세력이 있을 거라고요. 왜냐? 얘네 주가 움직이는 것만 봐도 그게 티가 난다고요. 그냥 그 등락률이 이런 거 보면 진짜 시원시원하잖아요. 이런 거. 에코프로는 당연히 지금은 시총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게 요즘 잘 안 나오죠.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얘는 심지어 개파라 5%나 하고 종가를 그 전날 종가, 저번 주 금요일 종가 위에서 끝났어요. 이런 거는 매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아직 재료가 남았지만 금양의 재료도 나쁘지 않죠. 저는 리튬 탐사권, SM랩, 지분 투자,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핵심 광물 전쟁 이런 거.
그리고 그쪽에서 리튬이 부각이 되는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마 당연히 금양이 가장 먼저 힘있게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에코프로 따라가고 포스코 홀딩스 따라가는 그런 그림. 자, 포스코도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얘네도 힘이 정말 셉니다. 포스코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터내셔널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모든 포스코 그룹주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자주 보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주주분들은 얘도 주시하고, 물론 2차전지가 다 같이 오르죠. 하나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데 그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먼저 오른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도 그날 이제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2차전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똑같은 걸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조만간 진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계속 지금 초전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는데 항상 제가 저번에도 그랬고 2차전지가 그 광기처럼 올랐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원히 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오른다고 했죠. 초전도체도 이제 이번에 조정 한번 나오고 이런 구간까지 왔으니 여기까지 왔죠. 저는 이런 조정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잘 잡으면 되고 이때 2차전지가 올라주면 가장 베스트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갔죠. 제가 저번 달에 계속 말했던 게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은 어땠어요? 기분 나빠하시죠? 하지만 2차전지도 초전도체도 영원히 오르는 건 없고 분명히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2차전지 주주분들은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겠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계속 내려가는 그런 차트는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차트가 없다면 계속 내려가는 차트가 없다고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이런 반등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상승할 때도요. 아무리 좋은 호재 기사가 나와도 계속 상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좋은 기사는 다 나왔다고 봐요. 뭐 이게 그 LK99가 진짜입니다. 이 기사 아니면은 저는 진짜로 조만간 빠질 것 같아요. 조정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이제 뭐 매수전 이런 걸 보면 일단 HN부터 볼까요? HN은 이 구간 계속 좋아 보여요. 에코프로 HN은 10만 원부터 거의 한 98,000원. 내일 보시면 내일 거의 97,000원까지 오네요. 21선이. 그래서 이런데 굉장히 좋아 보이죠? 신규 진입하기에는요. 그래서 이런 구간 너무 좋아 보이고 에코프로도요. 105만 원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105만 원부터 9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5만 원에서 정확히 이제 반등이 나왔죠. 여기 105만 원. 여기 105만 원에 여러분들 만약에 매수하실 분들은 한 주 걸어놔 보시고 이거를 뚫는지 아니면 여기를 지지하는지 여기서 비비는지 요거 잘 체크하시고 100만 원이나 95만 원 이때부터 조금씩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도, 에코프로 매도는 21선 저런 데 봐야겠죠. 내일 같은 경우는 21선이 114만 원? 113만 9천 원? 114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고점 이런 데 비슷합니다. 내일 그 21선이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어주는지 아니면 저항을 받는지 그걸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효자전 왔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31만 5천 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부터 31만 5천 원이 정고점이었죠. 밑으로 잡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효자전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 BM도 지금 이제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런 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야 50%가 빠졌어요. 이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저 이거 한 2주만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상승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50%나 빠졌어요. 정고점 대비. 이러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휴자존 월요일날 왔었죠. 얘도 이런 구간 계속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언제부터 그린 건데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그린 건데 계속 반등 나오죠. 이런 식으로. 휴자존은 정말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는 안 왔어요. 확실히 끼가 좋죠. 이런 구간. 12만 원부터 뭐 제가 그때 12만 원부터 10만 원 살짝 깨는 그런 구간. 이런 구간 모으면 된다고 했는데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내일은 2차전지가 한번 반등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틀 동안 밀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가는지 봐야겠죠. 저는 요거를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와도 땡큐, 그대로 올라가도 땡큐다. 금양은 정말 끼가 좋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번 주 안에 저는 수요일, 목요일 날 초전도체가 급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금요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수부터 금 안에 이쪽에서 이제 하락, 급락, 투매가 나올 때 수급 쏠림을 봐야 되고
2차 전지에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는 기준봉을 세우는지 아니면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지를 봐야겠죠. 이런 기준봉,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세 전환을 뜻하고요. 이런 윗꼬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매도세가 위로 올라가니까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조금이라도 밑에서 잡아서 엄청난 수익으로 나올 거니까요. 맞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수급 쏠림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로봇, AI, 중국 화장품 테마 보고 있습니다. 로봇 중에서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고 있고요. 이거 효자전 여기였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금요일날 왔어요. 저는 물론 못했지만 이런데 지금 반등이 또 나왔죠. 뭐 이쪽까지 다시 빠질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면은 저는 다시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위로 올라가는 데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말 좋아 보이고, 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도 보여드릴게요. 기계에서 로봇으로 대기업 협동 로봇 삼국시대.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저런 TM 로봇 그 뉴스도 있었고, 대기업 협동 로봇 하면 어디가 떠오르죠? 당연히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삼성이 우리 지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했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기사 읽어보시고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고, 두산 로보틱스도 이번에 예비 심사 신청한 게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AI, 제가 AI도 추천드리는 게 기사를 보면요, 이런 거. 이재용 직접 챙기는 AI, 삼성 빨리 자리 공고해요. 여러분 이거 저는 뉴스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솔트룩스가 이제 월요일날 조금, 삼성이랑 AI 하면은 무조건 솔트룩스입니다. 지금 삼성에서 솔트룩스 쪽으로 같이 이제 협업해서 AI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기사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월요일날은 추 전도체가 너무 강해서 이런 게 좀 묻혔어요. 물론 상승을 어느 정도 하긴 했죠. 솔트룩스가 8.9%인가 상승을 했는데, 전 이 기사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솔트룩스가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눌림을 한다면 이거 뭐 저는 삼성을 붙였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좋겠죠. 그래서 솔트룩스 한번 보면 지금 조정 이쁘게 나오고 반등하고 있어요. 자, 우리 효자방 사람들은 솔트룩스로 많이 먹었죠. 이런 식으로. 자, 상승, 조정, 상승. 근데 여러분 이 조정이 여기까지 왔으면은 헤드앤숄더죠.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왔을 때 뭐예요? 저항이죠. 하지만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여기까지 안 왔죠? 저점을 높였어요. 21선을 탔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직 상승 추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지금 뭐 효자방 분들이나 구독자분들 내일 시가부터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다. 시가부터 뭐 이렇게 엄청나게 간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잡을만 하다 이거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추격 매수, 내가 너무 얘를 매수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비중 줄여서 해보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뉴스 굉장히 좋은데 안 간 건 좀 의아하고, 여기도 세바스찬 승 삼성 리서치 사장, 생성형 AI 대중화, 삼성도 자리 공고히 해요. 정말 좋죠 뉴스. 삼성 붙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합니다. 뭐 이런 거 삼성표 생성형 AI 나온다. 10월 테스트 시작. 그러니까 10월 테스트 시작이면 이때까지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솔트룩스가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중 단체 여행 허용하자. 크루즈선 53척 제주 기항 예약. 내달까지 내년 3월까지 꽉 차 마감. 이런 거. 그래서 추천 테마는 당연히 로봇 AI 중국 화장품이고, 중국 화장품은 저는 이제 마녀공장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효자 종목에서 말씀드렸죠. 마녀공장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시간 외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거. 마녀공장 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려놓은 거, 여기가 엄청난 지지 저항선이라고 했죠. 여기 잘 버텨주면, 이런 데서 잘 모으시면, 아니면은 이제 이 상한가 자리까지 눌림을 잘 잡는다라고 하시면, 제가 효자 종목에서 이렇게 칸 그려놨었습니다. 이런데 이런 거 매우 좋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때 사서 여기서 팔고 요때 샀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날렸어요. 이때 사서. 마녀공장이 저는 월요일날 수익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차 전지 우리 주주분들 혹시라도 좀 조정이 길게 나올까봐 이런 이제 다른 좀 좋은 테마들 이렇게 제가 좀 추천해드렸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내려올 때 잘 매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물을 잘 타는 것도 좋지만, 기간 조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 이런 다른 테마 쪽에 좋은 자리가 오면 이쪽에서도 소액이라도 매수해서 수익을 좀 내봐라. 이게 이번 시간에
요약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해서든 수익으로 조금이라도 수익으로 나오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